안녕하세요.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추간판 탈출증. 이게 과연 뭐길래 이게 왜 질병이냐 상해냐 이런 다툼이 있는 걸까요? 나는 아프고 예전에 허리 아팠던 적이 없는데 보험사에서는 이거를 질병이란다, 퇴행성이라고 한다.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보상이나 배상을 받으면 될지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채널 보상과 배상입니다. 오늘은 참 분쟁이 많은 거죠. 이거는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일반 손해배상 그리고 산재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여기에서도 이 디스크라는 즉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이 질병에 대해서는 분쟁이 많은데요. 그럼 과연 이게 왜 분쟁이 많은지 오늘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계속 카메라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중간중간에 아이패드 화면에 기존 질환이 있는 퇴행성의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MRI 사진과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그 MRI 사진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게 왜 분쟁이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이미지가 우리가 척추하고 척추죠. 여기에 사이에 있는 이거를 추간판이라고 합니다. 즉 이게 디스크라는 거죠. 디스크가 당연히 이 주체 뼈하고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이 디스크가 없게 되면 척추관이 좁아지던가 아니면 틀어지던가 아니면 뼈끼리 맞닿아서 염증이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디스크가 있는 거고요. 이 디스크 뒤로 보이는 이게 바로 뇌에서부터 나오는 중추신경인 척수신경입니다. 우리가 디스크의 흔한 증상은 저리거나 마비가 오거나 간질간질하거나 통증이 있는데요. 그럼 그런 디스크의 증상들이 왜 발생하냐면요. 바로 여기에 흐르는 척수신경을 디스크가 건드려서 그에 따른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 디스크는요. 젤리 같은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은 수액이라는 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터지게 되면은 이게 흘러나와서 여기에 신경을 건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동차 타이어도요. 사고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마모가 되죠. 이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구부리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디스크가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게 조금씩 삐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삐져나오는 게 이 신경을 안 건드리면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신경을 건드리면서부터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초기에 치료를 안 하면 나중에 마비가 되고 증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수술을 해서 뭐 절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레이저로 치료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감압술을 시행한다든지 요즘은 한의원에서 의료보험 처리되는 추나요법이라고 있죠. 여기에 충격을 줘서 이 디스크가 다시 조금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추나로서도 이렇게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자, 지금은 이미지 사진으로 추간판이 뭐다 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은 실제 MRI 사진을 한번 보고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는 게 MRI 사진입니다. 여기가 요추 4번, 여기가 5번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디스크들이 척추 사이에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 뒤로 흐르는 게 신경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척수신경. 여기 보시면 요추 1번, 2번, 3번 사이에 있는 디스크는 뒤에 흐르는 신경을 안 건드린 게 확인이 되죠. 근데 여기 4번하고 5번 사이에 있는 이 디스크는 신경을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드려서 이렇게 눌러가 있죠. 이게 바로 추간판 탈출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뭔가 사진이 좀 안 이상하나요? 디스크가.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바로 알아채셨을 겁니다. 보시면 여기는 색깔이 어떤 색깔인가요? 하얀 색깔이죠. 근데 반면에 여기 추간판 탈출된 이 디스크의 색깔은 어떤가요? 약간 진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MRI에서는 수분의 함량에 대한 음영을 표시할 수 있는데요. 수분이 많으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수분이 없고 수분이 빠져나가 버리면 이런 식으로 까맣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다른 디스크와는 달리 여기 요추 4번, 5번 사이에 있는 디스크에는 수분이 이미 많이 빠져나간 상태라는 거죠. 바로 이걸 보고 퇴행성을 평가를 합니다. 왜냐면 오늘 사고 나고 만약에 내일 MRI 촬영을 했을 때요. 하루 만에 디스크가 탈출이 됐다 하더라도 수분이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탈출된 지가 오래되거나 아니면 서서히 튀어나왔을 경우 이렇게 수분이 점차적으로 빠져나가서 MRI를 촬영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은색으로 촬영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아시겠어요? 의사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게 퇴행성이다 아니다, 보험사가 어떤 기준으로 이거는 사고하고 인과관계가 없다 라고 판단하는지. 자, 그러면 지금은 퇴행성 디스크에 대한 MRI 사진을 봤고요. 이제는 급격한 외상성 추간판 탈출에 대한 사진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건 아까는 요추의 사진이었고요. 이거는 경추의 사진인데 보시면은 경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거든요. 자, 여기 1번, 2번, 3번, 5번, 6번에는 뒤에 흐르는 신경을 안 누르고 있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디스크 자체가 뒤에 오는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MRI 사진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우리가 MRI를 봤을 때 여기 추간판의 음영, 그러니까 색깔을 보면 되는데요. 다른 곳하고 탈출된 곳하고 거의 비슷한 색깔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와는 달리 이렇게 삐져나와서 흘러내린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흘러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분이 많다는 것은 급격하게 이 디스크가 탈출됐다라는 의학적인 근거입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이걸 보고 사고 기여도가 얼마다, 기왕증이 얼마다, 이건 퇴행성이다 아니다 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요추부의 MRI 사진과 지금은 경추부의 MRI 사진을 보여드렸죠. 이 사진 두 개를 보면요, 화질이 어떤가요? 아마 다 느끼셨을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요추부의 MRI 사진이 더 선명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MRI 기계의 성능 차이, 가격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증상이 있는데 진짜 명확하게 이걸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학병원에 있는 MRI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인 겁니다. 자, 다른 MRI 사진을 한 개 더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지금 뒤에 있는 신경을 안 누르고 있는 게 눈으로 확인되실 겁니다. 근데 반면에 그 밑에 있는 추간판들은 이렇게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러면 또 음영, 색상을 보시면요. 위에는 조금 밝은 색상인데 비해서 밑에는 점차적으로 색상이 어두워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험사나 의사들 전부 다 디스크는 질병이다, 이번 사고하고와 디스크는 인과관계가 없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억울하거든요. 왜냐? 한 번도 치료받은 적이 없는데 이번 사고 나고 통증이 있어서 MRI를 촬영했고 MRI 촬영한 결과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이거는 질병이라고 한다, 사고 기여도가 없다라고 한다. 그래서 저는 치료 내역이 없고 기존에 허리에 통증이 없었다면은 아무리 이렇게 MRI에서 까맣게 확인이 돼서 퇴행성이라 하더라도 사고 기여도가 절대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추간판 탈출 진단을 받은 사람은 의사한테 최초의 사고 기여도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디스크도 한 종류가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 종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판독지를 보는 방법하고 판독지에 어떻게 됐을 때 이 추간판 탈출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판독지에는 분명히 추간판 탈출이라는 진단이 있는데 내 주치의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안 써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라고 하면요, 세 가지로 일단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추간판 팽윤이 있죠. 이게 벌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는 추간판이 정상은 아니다, 튀어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신경은 안 누르고 있다. 그 경우에 보통 판독지에 이래 벌진이라고 나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이 프루트루션하고 익스트루션입니다. 프루트루션은 이 추간판 돌출이라고 보면 되고요. 익스트루션은 추간판이 터져서 흘러내렸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프루트루션은 나와서 뒤에 신경을 흐르는데 튀어나오긴 했으나 아직 모여있는 상태고요. 익스트루션은 뒤에 흐르는 신경도 눌렀으면서 이게 밑으로 흘러내린 겁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풍선에 물을 넣고요, 우리가 꽉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쭉 늘어날 거 아닙니까? 조금 늘어난 상태가 벌진이고요, 터지기 일보 직전이 프루트루션입니다. 그리고 계속 누르면 어떻게 됐어요? 터져서 물이 흘러내리겠죠. 그게 바로 익스트루션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판독지에요, 프루트루션이나 익스트루션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HIVD나 HMP, 즉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판독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판독지에는 한글로는 안 적혀 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의학용어로 적혀 있어요. 자,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이렇게 판독을 하면요, 신경외과나 아니면 정형외과 의사들이 판독지를 보고 최종적으로 진단명을, 코드를 발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벌진인 경우에도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진단을 내는 의사들이 있고요, 프루트루션이라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안 내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마다 이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의사는 추간판 탈출증은 무조건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사들이 있고요, 어떤 의사들은 추간판 탈출증은 질병의 상해 요인이 무조건 겹쳐야지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실 때 그냥 추간판 탈출증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추간판 탈출증도 MRI상 지금 어떤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판독지 어떻게 나와 있냐에 따라서 배상이 가능한 추간판 탈출증이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HIVD나 HMP의 판독 결과가 나오면은 이렇게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이 나왔다면 그 다음에 퇴행성이냐 외상성이냐 이 문제를 논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사고 나고 의사가 사고 기여도 30%다 라고 하면 당연히 기왕증이 70%겠죠. 반대로 기왕증이 30%다. 그러면은 사고 기여도가 70%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 추간판 탈출증이 왜 기왕증이라고, 왜 퇴행성이라고 하고, 왜 외상성이라고 하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MRI 사진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나는 이번 사고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얼마를 배상을 받고 그리고 내가 가진 보험에서는 어떻게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